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0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지금 검찰 조사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피의자 신분인데 검찰들을 상대로 훈시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긴 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주고받는 말들이 말로서 성립할까요? 그런 말을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어불성설. 말로서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오늘 문화일보 사설이 검사들이 피의자 장관 훈시 들어야 하는 참담한 현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직폭력배가 경찰을 모아놓고 훈시하는 일이 가능할까? 폭력배의 심리와 수법은 이러저러하니 수사에 참고하라는 식이라면 모르겠지만 정의와 개혁에 대해 말한다면 그런 황당한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은 20일, 오늘이네요, 의정부 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을 방문하여 검사와의 대화를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부인은 기소되고 다른 검찰 조사를 받고 조카는 구속되는 등 일가가 줄줄이 범죄 혐의에 구체적으로 연루되었으며 조국 본인도 여러 혐의에서 관여가 확인된 피의자 신세다.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으면 직위를 앞세워 검사들을 불러 모으진 못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뒤 겨우 열흘 지난 시점에 서둘러 시작했다는 점에서 더욱 석연찮다. 검찰 내부에서 애초부터 조국 취임 자체가 검찰 수사에 대한 묵시적 압박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실제로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국 일가 수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도둑을 불러다가 형사들이 강의 듣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코미디스러운 이야기가 바로 조국스러운 이야기겠죠. 그런데 왜냐는 겁니다. 왜? why? 왜 문재인은 조국을 이렇게 감싸돌까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의 해석은 조국이 전향하지 않은 레닌주의자니까 법무장관 자리에 앉혀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라, 그래야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체제에서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체제를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라 하는 밀명을 내렸기 때문에 조국이 지금 나름대로 이런 고통을 순교자적 정신으로 돌파하고 꿈에도 그리는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데 법무장관이라는 자리를 이용을 해서 검찰을 그리고 법원까지도 일종의 혁명의 도구로 써먹겠다 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또는 문재인이 누구의 지령을 받고 있느냐? 헌법의 지령을 받아야죠. 대통령이면 당연히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령자가 있는 거 아니냐? 문재인에게 이런 무리를 하도록 지령을 내리는 자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경원, 이 판사 출신인 나경원 대표는 또 다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측이 지금 현재로는 꽤 확률상 적중도가 높은 추측입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씨가 상황을 딱 정리를 했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을 한 것은 검찰을 가만 놔두면은 이 권력형 부패를 파헤칠 것인데 조국이 들어서서 그것을 차단하라. 지금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차단하라는 임무를 준 것이다 하는 추측을 내어놓았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사회주의 혁명이냐? 아니면은 권력형 수사 차단이냐? 아니면은 보다 더 큰 힘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것이냐?
자, 오늘 나경원 대표는 우선 이 사건의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갑자기 수사반장을 자처하며 버닝썬 사건에 대하여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말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면 전환용이었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버닝썬 사건은 물론 조국 펀드와의 연루 혐의로 노건 CNI 전직 대표가 어제 구속되었습니다. 조국 게이트에서 버닝썬 사건마저 그 흔적이 드러나는 참으로 엽기적인 소식들 속에 국민들은 탄식합니다. 블라인드 펀드라서 어디에 투자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조국의 거짓말도 완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왔는데 장관직을 버틴다는 것, 한마디로 국민과의 전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조국 부부가 이른바 피의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아니냐 걱정들을 하십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검찰 수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정도의 혐의가 드러났다면 조국 부부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이 매우 걱정됩니다. 지금 당장 조국 부부의 휴대폰 압수수색하십시오. 지금 누구에 의해 어떤 치밀하고도 은밀한 증거인멸, 말맞추기, 꼬리 자르기가 자행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바다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조국 강제수사 역시 불가피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부담 이해하고 또 우려하지 않는 바 아니지만 눈치보다는 정의를, 여론보다는 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검찰이 지금 이 정도 혐의가 있는데도 조국 장관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권 핵심부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심장부까지 과감히 수사하십시오. 이게 핵심이네요.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다 보면은 정권 핵심부와 연관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앉혀가지고 차단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검찰이 조국, 정경심 부부를 봐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구속이죠. 구속영장 청구해야죠. 특히 부인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인멸하고 그리고 계속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영장 청구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검찰의 무슨 전략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한 번에 딱 불러가지고 모든 것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그런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그렇더라도 최소한 전화는 압수수색했어야죠. 조국, 정경심 전화를 왜 압수수색하지 않았느냐. 조국 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탓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경원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완전히 조국을 타겟으로 한 감사로 표적을 정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별 관련된 비리 조사를 해보니까 예컨대 지금 정무위원회에서는 조국의 가족 사무펀드와 관련된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기획재정위원회는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재산 불리기 과정에서 세무조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교육위에서도 딸 스펙 조작 문제, 웅동학원의 사유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과기정위에도 조국 관련 이슈,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지금 거의 전 상임위에서 조국과 관련된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개 부처가 아니라 그 안에 관련된 기관, 단체가 많아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행안위를 구체적으로 든다면 행안위의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같은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행안부의 수상한 조국펀드 투자회사 미루 주기 의혹이 있을 것이고, 인사혁신처의 경우에는 공직윤리법 위반이 있을 것이고, 행안부의 주민등록 허위 변경 의혹이 있을 것이고, 부산시, 부산의료원 이런 걸 다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는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의 국정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은 수사 중이라 국정조사 못한다 이러면서 공색한 변명으로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최순실 사태 때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사건 전모 파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 국정조사 했습니다. 자, 이제 국정조사, 이제 검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더욱더 폭이 커지고 국정조사까지 들어가면은 연말은 총선 4개월 전인데 연말까지는 이 조국으로 덮일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실증나는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자유민주 애국 세력이 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맨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진실에 눈을 뜨고 누가 공동체의 적인지 누가 공동체의 우군인지를 알게 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하는 이 분별력을 다시 갖도록 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국정조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데모도 하고 글도 쓰고 SNS를 돌리고 여기에 차점을 맞춰야 됩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직도 조국 임명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나 됩니다. 그 비율을 5% 이내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문재인 국정평가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 40%인데 그것이 10% 이하로 떨어져야 대한민국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건국 연설에서 첫 문장이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문제 해결을 다소 늦게 하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믿고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